지난번에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에 앞선다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선출 권력이 사법부의 위라면 그러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이런 논리적 문제를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민 상식 아닌가요? 사실 국민 상식?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런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선출 권력의 밑에 있었어야 되는 뉘앙스인데 그분들을 그럼 탄핵시킨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 강유정 대변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 선출 권력 이런 표현을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은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에 앞선다는 듯한 그 사법부보다는 입법부와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한테 선출됐기 때문에 이 행정부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이런 얘기를 기사로 썼어요. 선출 권력이 사법부의 위라면 그러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그렇죠. 이런 반문이 나왔다는 게 이게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이런 논리적 문제를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한테 헌법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선거법 수업을 들었었는데 진짜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진짜 장영수 훌륭한 교수님이.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근데, 이건 당연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 상식 아닌가요? 사실 국민 상식? 그러면 저는 그 선출 권력 분명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뽑고 그렇죠.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 뽑잖아요. 그렇죠. 그 4년에 한 번 뽑을 때 당시의 여론을 바탕으로 그게 뭐 4년간 대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민주당 선출 권력들이 그때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나요? 난 그런 문제도 언급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데 또 일본 같은 데는 사실 중간선거 하죠. 중간선거도 하고 그리고 또 2년에 한 번씩 하원 선거를 해요. 우리나라는 4년에 한 번인데 요새 같이 이렇게 급변하는 정치 환경에서 우리나라도 4년에 한 번 그 투표를 하는 게 옳은가? 이런 것도 한번 사회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선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사회적 비용 있죠. 그러나 4년에 한 번 하는 것과 2년에 한 번 하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심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까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을 바꾸는 것도 국회의원들 마음이라.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평가받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이제 당연히요. 야 4년도 길다, 한 8년씩 하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응하지 않겠지만 여하튼 이 선출 권력이라고 해서 사법부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순간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김경률 회계사님 페이스북 보니까 나치도 선출 권력이었다. 그렇죠. 그런 표현들을 예전에도 썼었어요.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만 선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울시장도 뽑고 그죠. 구의원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다 뽑긴 뽑거든요. 그분들도 선출 권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야 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런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선출 권력의 밑에 있었어야 되는 뉘앙스인데 그분들을 그럼 탄핵시킨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것 같네요. 또 하나 이 말도 인상적이에요. 어떤 거요? 민주당이 가정법원이나 소년법원 등도 만들고 있지 않냐. 그런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해명을 했었어요. 특별재판부라는 게 특별재판부 만들어도 된다 이랬는데 이건 특별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고 이거는 상시적으로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년범 또 가정법원. 일반 가정법원 이거 상시적으로 있지만 내란이라는 사건은 이거 하나 딱 설치하려고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가정법원 판사 그리고 지금도 전담 재판부들이 있어요. 제주에서는 4.3 전담 재판부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는 법관들 중에서 그냥 법원 내 인사이동 과정에서 정리를 하는 건데 지금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헌법에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 규정은 넣어놨습니다만 추천권자가 누구냐. 그렇죠.
그러니까 추천권자가 국회, 국민의힘을 제외한 그리고 뭐 법관회의, 대한변협 지금 그런 맞아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풀을 만들어 놓고 네. 그 중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본인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놓고서는 대법원장에게는 뭐 일주일 안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특검 때도 어허. 뭐 대통령이 일주일 안에 임명 안 하면 뭐 최연장자로 하겠다는 등 이런 규정들도 충분히 개정하면서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개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서 사법 개편안들을 이야기하고 예,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판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예. 판사들에 대해서 그 인사 과정에서 어떤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를 외부위원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법 개혁이라는 그 취지로 지금 민주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그러면 법관들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평가를 하는 거는 판결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판결이 그러면 이재명에게 무죄를 줬던 판사는 100점 만점, 유죄를 줬던 판사는 빵점. 뭐 이런 거죠. 이런 어허.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재판에 있어서 유리한 판단을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100점을 주고 나머지 지금 뭐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 예. 지기현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운 재판부로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기현 판사 이제 완전 잘리는 거죠. 이제 어허. 완전 한직으로 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본인들이 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고 사법부가 독립이 되어야 예. 되는데 지기현 판사가 어쨌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장관 이런 사람들 중요 임무 종사자들 다 이미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도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걸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지기현 판사는 최근에 이제 협조가 되면 12월 정도에는 결심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새로운 재판부로 넘어가잖아요. 이 다시 방대한 시작해야 기록을 되죠.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사들을 임명하는 과정부터도 이제 또 몇 달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기현 부장판사가 12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한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아. 이것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냥 지기현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만든다는 거예요. 이진숙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방통위 폐지시켜버리는 예. 거 아니에요. 똑같은 형태인 거죠. 아.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전혀 행사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예.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겠다. 그냥 법치 만능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정말로 상권 분립에 있어서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